제약, 대한항공, 하얀풍차 투어, 카피어랜드, 넥센 타이어에서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목요일에 만나네요. 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월요일에 설 연휴였는데 명절 연휴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보다 지금이 낫잖아요. 어차피 나왔습니다, 그날. 아, 그래요? 네. 좀 그 새벽 방송 때문에. 예. 네. 거기 제가 좀 얘기하면 거기 맞장구 쳐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게요. 이번 주는 지나치게 정직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는 목요일에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원칙을 지켜요. 네. 그때는 아무래도 연휴 후유증이 있을 때라 네,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아니. 우리는 사실은 김세윤 씨 같은 사람들이 네. 사회 각계각층에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제가? 휘뚜루마뚜루 막 대충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지나칠 정도로 원칙을 지키는. 이게 그 이미지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번 네. 총선에 한번 나가보실래요? 네. 네. 아니 원칙주의자시니까.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어떤 음악입니까? 오늘 어떤 음악이만 어떤 영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미안해요. 네. 예. 음악도 어차피 틀긴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목요일이고 해서 사실 이번 주 개봉작이 확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명절 다음 주는 네. 명절 연휴에 영화들이 이미 미리 개봉하기 때문에. 명절에 사실은 영화계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명절 특수를 어떤 영화가 누리느냐. 그렇죠. 근데 보통 그래서 큰 영화들이 명절 설 연휴, 추석 연휴를 노리긴 하는데. 그렇죠. 올해 설 연휴가 그렇게 또 긴 건 아니라서 그렇게 큰 대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쨌든 연휴니까요. 연휴 때 많은 영화들이 개봉하고 나면 그 주에 한 주 정도는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로 넘어가고요. 사실은 다음 주 개봉작들이 좋은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1월 말, 지금부터죠. 2월 초, 특히 2월에서 3월까지는 보통 아카데미 시즌이라고 그래서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작품들이 시상식 전후로 개봉을 하거든요. 네네네. 다음 주부터 좀 소개하고 싶은 영화들이 많이 쭉 이제 개봉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개봉작 가운데 한 편을 오늘 미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이 Pain and Glory. Pain and Glory. 네, 이거는 영문 제목이고요. 스페인어로 하면 돌로리 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아카데미 2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어요.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고요. 네.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건 안토니오 반데라스. 안토니오 반데라스. 네, 올라 있고. 우리에게 친숙한 얼굴이죠. 네, 골든글로브에도 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었고요. 같은 영화로. 그리고 지금 그 아카데미의 또 다른 부문이 바로 국제 장편 영화상. 예. 외국어 영화상에서 올해부터 이름이 바뀐 국제 장편 영화상의 기생충과 함께 후보에 올라 있고요. 아, 그래요? 이 기생충이 또 경쟁작이 되겠네요. 사실 칸느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 받을 때 이 페인 앤 글로리가 같이 상영이 되고 네. 페인 앤 글로리가 남자 연기상을 받았죠.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그래서 이미 칸에서부터 계속 좀 같이 가는 짝꿍 같은 느낌의 영화고. 네네. 기생충이 없었다면 아마도 올해 그 국제 장편 영화상은 페인 앤 글로리가 가장 유력했을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거는 아카데미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감독의 신작이기도 하고 영화가 또 좋으니까요. 이 감독 이름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저도 잘 아니까 이건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제가 알면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미국 그러니까 할리우드를 제외한 네. 다른 나라의 영화나 감독을 그렇게 자주 많이 접하지는 못하잖아요. 어렵죠. 예. 그래서 사실은 각종 나라별로 대표적인 감독 한두 명 정도밖에는 사실 모르죠. 근데 스페인 하면 사실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지금도 여전히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일 것 같고요. 네네. 작품을 먼저 혹시 감독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작품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명한 거 몇 작품만 말씀드리면 역시 가장 유명한 건 그녀에게라는 영화가 네.
아카데미에서 그 상도 받았고 한국에서도 크게 사랑받았고요. 그 외에 그 전에는 내 어머니의 모든 것, 라이브 플래시, 나쁜 교육, 뭐 귀향, 브로큰 임브레이스 등등등. 그러니까 영화가 딱 안 떠오르면 배우를 떠올리시면 쉬워요. 네. 페넬로페 크루즈가 나온 영화 중에 대부분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영화 이런 식으로 떠올려도 연결이 예. 될 만큼 우리에게 스페인 배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배우들을 저 배우를 좋아하게 된 많은 계기가 사실은 페드로 알모도바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세계 안에서 캐릭터를 연기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 감독이 194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0이 넘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본인 나이 70이 되는 걸 맞이하여 새 영화를 내놓은 게 페인 앤 글로리인데 이 영화의 가장 독특한 점은 거의 본인도 인정한 자서전에 가까운 영화다. 아하. 라는 게 사실은 이 영화를 설명하는 가장 큰 수식어입니다. 본인의 자전적인 영화예요? 네. 물론 뭐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이냐고 물어보면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내가 만든 영화에 조금씩 녹여왔기 때문에 이 영화만 자전적이라고 딱히 말할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그 어느 때보다 내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은 건 맞다 정도로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네네. 근데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도 이게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영화보다 감독 본인의 이야기라는 증거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헤어스타일 자체가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헤어스타일을 닮은 스타일로 아예 만들었고 시작부터 네네. 실제로 감독이 입고 다니는 옷, 네. 감독의 의상을 주인공한테 입혔고요. 실제로 그 영화 속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직업도 감독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영화를 찍은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은 감독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바로 영화 속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 그 촬영한 장소가 실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아파트래요. 아, 자기네 집에서 찍었어요? 네. 그게 물론 모든 장면을 찍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네. 그 아파트에서 찍지 않은 장면은 그 아파트를 그대로 본따서 세트를 지어서 나머지를 찍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알모도바르 감독 집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그냥 영화 속에 주인공 집에 걸려 있고요. 예. 심지어 영화 속에 저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화 속에 이제 영화 속 주인공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집이다 보니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이제 있는 설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안에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젊은 시절 사진이 아니라 감독 사진이 들어 있어요. 자기 젊은 때 사진 막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혹여라도 사람들이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걸 모를까봐 일부러 마치 그렇게 여러 장치를 쓴 것처럼 그 정도로 감독 스스로 내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걸 숨기지 않은 영화가 네. 페인 앤 글로리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주인공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연기하는 살바도르라고 하는 주인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영화를 찍고 또 아주 찬사를 받은 세계적인 거장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영화를 못 만들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다가 한 30년 전에 찍은 어떤 영화, 그러니까 자기의 초창기 영화의 디지털 리마스터링 상영회에 초대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기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랑 같이 흥행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 그 영화 찍고 30년 동안 그 주연 배우랑은 연락을 끊고 지낸 상태였거든요. 영화 찍고 대판 싸우고 이 배우와 감독은 서로 연락도 안 하던 사이인데 네. 3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고 그러다가 이 감독이 중간중간 자신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쭉 중간중간 회고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페인 앤 글로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음악을 한 곡 듣죠? 이게 자료마다 다른데 어떤 자료에서는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이번에 함께 작업한 게 7번째라고 그러고요. 어떤 자료는 8번째라고 그러고요. 네. 제가 받은 보도 자료는 9번째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예. 외신 자료도 자료마다 이 횟수가 다르거든요. 네네. 어쨌든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그 알모도바르 감독은 데뷔작 때부터 아주 꾸준하게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해온 사이죠. 그래서 그 전에 알모도바르 감독의 전작에 출연한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출연작 중에 내가 사는 피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예. 그 작품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골랐습니다. 비트윈 더 바스를 크리스 가뉴의 버전으로 부른 게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거든요. 이 친구 크리스 가노 이 친구 네. 예전에 백햄에 한번 출연. 목소리 아주
진짜 독특하거든요. 진짜 특이해요. 제가 그죠? 특히 엘리엇 스미스 버전의 비트윈 더 바울스는 많이 들었는데 이 버전을 듣고 와, 이 버전은 뭐지? 해서 제가 내가 사는 피부라는 영화에서는 사실 이 노래가 제일 먼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곡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출연했을 때 라이브로 노래를 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고 또 너무 네. 잘해서. 사실은 알코올 한 잔 정도 하고 들으면 더 좋은 버전이긴 합니다. 내기 가수 너무 오래 10년 돼가지고. 네. 사진을 보니까 제가 되게 젊죠. 네. 태인영 씨도 대빵 젊죠. 태인영 씨는 거의 어린데요, 저 사진 안에서. 아니 근데 이 친구 저 국적이 어디였죠? 저도 국적 모르겠어요. 크리스 가뉴.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예요. 그냥 그때는 가르노 이렇게 발음했었는데. 저도 사실 크리스 가노로 발음했었는데 지금 밖에서 크리스 가뉴라고 써줘서 저도 네, 그래서 얼른 크리스 가뉴를 읽었습니다. 아니 프랑스어에서 EAU는 O로 발음되는 거 아니에요? U로 발음돼요? 요거 노래 나가는 동안 제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아무튼 예. 그래서 크리스 가뉴래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크리스 가르노라고 그래. 아니 근데 이 친구가 나왔을 때 제가 크리스 가르노라고 발음했는데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뭐 이를테면 프랑스어니까 뭐 깍 이렇게. 진짜 어려워요. 프랑스어는 제가 제 스페인어는 제가 그렇죠. 어떻게 발음하겠는데. 알겠습니다. 프랑스어. 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Between the Bars 네. 듣겠습니다. 역시 목소리 정말 독특해요. 예. 크리스 뭐 많은 분들이 제보하셨는데 뭐 가스노, 네. 가르노. 근데 프랑스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가르노로 발음해도 될 것 같아요. 네. Between the Bars 들었습니다. 아니면 크리스로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좋은 지적이에요. 크리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가 부른 비트윈 더 바울스라는 노래가 나온 영화는 내가 사는 피부라고 하는 영화고요. 네. 혹시 이 내가 사는 피부를 보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좀 찾아보실 분들은 이 내용이 설명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내가 사는 피부가. 특히 방송에서는 더 설명하기 힘든 내용이고요. 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많은 영화들이 알모도바르 감독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을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특하죠. 그리고 저는 그가 만든 영화의 색감, 제가 스페인을 못 가봤는데, 제가 스페인 하면 떠올리는 모든 색깔들은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에서 본 색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실제로 스페인에 가면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에서 보고 기억해둔 색감의 나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뭔가 알모도바르는 자기의 그 색깔이 워낙 확실한 감독이고요. 사실 호불호도 갈리고요. 어떤 분께는 정말 그 이름만 붙어 있어도 바로 찾아보는 신작 나오면 찾아보는 감독이겠지만 네. 어떤 분께는 이 사람 난 이 사람 안 맞아 그러고 힘들어요. 아예 안 보는. 이 사람 좀 내 취향은 아니야라고 하실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아마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알모도바르 감독이 구축해 놓은 하나의 우주죠. 네네. 알모도바르 우주에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그리고 취향이 맞는 분이라면 이 작품이 저는 굉장히 뭉클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알모도바르 감독 영화를 아주 뭐 정말 이 영화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좋아하는 팬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게 알모도바르 감독이 스스로 한 소년이 가난한 소년이 어떻게 영화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감독이 되고 제목 그대로 수많은 고통을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고백을 쭉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으면 네. 그걸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이제 나이가 지긋한 거 얼굴에 담아서 연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뭉클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름다운 영화이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그 어떤 부럽기도 하고요. 자신의 인생을 이런 작품으로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럽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영화는 특히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께 그런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 Pain and Glory. 네.
자, 그러면은 음악 들으면서 마치기 전에 네. 박수영 씨가 이거 미나리 좀 소개해 주시지. 한예리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라는데. 이게 지금 썬댄스 국제영화제에 나갔는데요. 네. 지금 현재 평론가 평이 100%예요. 오. 네,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고 네. 이게 미쿡에서 만든 미쿡 영화예요. 미국 영화였는데. 네. 오. 근데 이제 제목이 미나리인 걸로 짐작을 하실 수 있듯이 미국에서 자란 이민 가정에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죠. 미국인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고요. 네. 윤여정 씨가 출연하고 한예리 씨가 출연하고 스티븐 연이 출연을 해요. 미국 영화인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영어로 대사 하나요? 그건 비밀입니다. 제가 비밀. 이거 썬댄스 가기 전에 한예리 배우하고 만날 일이 있었는데 네. 스튜디오 와서 저도 만났잖아요, 같이. 네네. 네, 이 사람 혼자만 만난 것처럼 그리. 근데 이제 영화 얘기를 했는데 영화 얘기는 아직 비밀이라서. 네네. 네. 한예리 배우. 근데 문제는 이게 외국 영화라 아직 국내 배급사가 안 정해졌어요. 아하. 그래서 국내에서 누가 수입 안 해주면 이거 우리 못 봅니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이 페인 앤 글로리라는 영화에서 또 반가운 얼굴은 네. 페넬로페 크루즈가 나오는데 네. 엄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엄마긴 한데 어린 시절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엄마인 거죠.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페넬로페 크루즈가 이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거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네네.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인공을 맡은 알모도바르 감독의 전작 귀향이란 영화에서 노래를 골랐고요. 네. 에스트레아 모렌테의 볼베르라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에스트레아 모렌테 볼베르. 네.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박경의 꿈꾸는 라디오가